2025년에 단 하나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챗GPT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챗GPT를 대본 구성, 아이디어 구상, 자료 정리, 검색 도우미 등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삶에서 챗GPT는 스마트폰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챗GPT가 좋다던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 이 강의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초보자도 챗GPT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마추입니다. 지금 보시는 채널은 저의 두 번째 채널입니다. 첫 번째 채널은 13,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는 AI 전문 채널이죠. 저는 챗GPT가 처음 출시된 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챗GPT를 접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항상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챗GPT는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지인들 중에 챗GPT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게 말한다 생각하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오늘 강의 내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챗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챗GPT 등장 이후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챗GPT였다고 할 수 있죠.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컴퓨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웹페이지에서도 가능하죠. 오늘 강의는 웹 환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챗GPT-4o mini라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채팅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이메일 주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본인이 편한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은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계정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입하시는 분들도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셨다면 어렵지 않게 이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무료 요금제가 아닌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제는 월 $20, 수수료까지 하면 $22로 현재 환율로는 3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구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정말 많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료 모델을 활용하시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요금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제가 오늘 진행하는 강의는 유료 요금제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챗GPT 창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부터 조금씩 알아볼게요. 왼쪽에 있는 이 창은 사이드바라고 불러집니다. 사이드바는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사이드바를 닫거나 열 수 있거든요. 이 창에서는 내가 챗GPT와 나눴던 대화들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검색하거나 새로운 채팅을 만드는 것도 이 창에서 가능하죠. 제가 나눴던 대화들은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써있는 이곳을 우리는 프롬프트 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프롬프트 창에 펩시 콜라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열심히 답변을 생성하고 있죠. 네, 이렇게 채팅을 쳤을 때 이곳에 새롭게 펩시콜라의 역사라는 새로운 채팅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채팅이 쌓여 있잖아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탄산음료 판매 순위, 판타의 기원, 이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탄산음료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폴더처럼 생겨 있죠. 여기서 우리는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바탕화면에 너무 많은 아이콘들이 있으면은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채팅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펩시콜라의 역사를 클릭해서 이곳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내 이 프로젝트 내 채팅이라는 곳에 채팅이 추가가 됩니다. 코카콜라, 닥터페퍼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열었다가 닫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사이드바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사이드바에 있는 챗GPT, 소라, GPT 탐색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챗GPT 우리가 사용한 챗GPT입니다. 그리고 소라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영상 생성 AI인데요.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선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료 요금제의 장점은 나만의 챗GPT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눌러보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다양한 GPT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 GPT를 누르게 되면 내가 만들었던 GPTs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GP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이드바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이드바 바로 옆에 있는 모델 선택 창을 보겠습니다. 챗GPT-4o라는 모델이 있죠. 여기서 4o에서 5는 옴니, 즉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원래 챗GPT와 함께 대화할 때 텍스트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죠. 고급 음성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영상으로도 소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GPT-4o 일정 예약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베타 기능이고 어제 막 공개된 기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채널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1 모델은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수학, 과학, 코딩 분야에서 인간에 근접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감으로써 유저의 의도나 유저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생각해서 답변을 주는 그런 기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551 미니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551의 경량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빠르게 설명해 줄 수가 있죠. 대신에 그냥 551에서 제공하는 답변 퀄리티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 채팅은 언제든지 채팅을 하고 나서 지워지는 채팅인데요.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GPT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GPT-4o 모델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창에서는 파일 첨부를 할 수 있는데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추가하거나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바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도구 보기 상자를 누르면요. 그림, 검색, 논리적 설명, 캔버스라는 버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GPT를 활용하다가 나는 그림을 생성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림을 누르고 근데 여기서는 검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검색을 누르시면 되고요. 물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눌러도 되고 여기서 검색을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51 사용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모델 선택에서 551을 선택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자면은 551 모델을 선택해서 대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그림 생성이나 캔버스, 검색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질문을 이어나가다가 논리적인 설명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분적으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한 답변을 생성해 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도구 상자에서 보면은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사이드바, 모델 선택창, 프롬프트 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음성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무슨 일이신가요? 이렇게 GPT와 대화할 수 있는 고급 음성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마이크와 연동이 되어 있어야겠죠. 여기 오른쪽 위를 보시면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주시면 내 GPT,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GPTs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이고요. 여기 GPT 탐색에서 내 GPT를 만들거나 관리할 수 있는 창이죠. 챗GPT 맞춤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맞춤형 지침,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냐, 아니면 어떤 것도 어떻게 응답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미리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던 프로젝트 기능에서 프로젝트별로 원하는 답변을 만드는 방식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GPT에서 사용하는 모든 채팅에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꼭 친절하게 말하는 것만 듣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곳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웹 검색, 달리, 코드, 캔버스 이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활성화시키시면 GPT 창에서 내가 원할 때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도구 상자에서 원래 웹 검색을 눌러주셔야 되고 뭐 캔버스 기능도 활성화시켜 줬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켜두면 GPT가 판단해서 캔버스가 필요하면 캔버스를 켜주고 웹 검색이 필요하면 웹 검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으시다면 다 꺼주시면 되고요. 나는 만약에 웹 검색이랑 이미지 생성이랑 캔버스는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채팅의 사용이라고 해주셔야 앞으로 만드는 GPT와 채팅에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프로필 사진을 누른 다음에 설정 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테마를 다크 모드로 바꿀 수 있고 라이트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브라우저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면 시스템이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크게 보실 건 없는데요. 모든 채팅 삭제하기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을 다 삭제하게 됩니다. 로그아웃 기능이 있고요.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보셨던 맞춤형 지침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메모리가 무엇이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건데 메모리를 키게 되면은 챗 GPT와 나눴던 내용 중에서 얘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이 메모리에 기억을 해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메모리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는 30대 한국 남성이다라고 쳤습니다. 그럼 메모리 업데이트라고 뜨게 되죠. 그러면은 이곳에 사용자는 30대 한국 남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화에서 GPT가 이 메모리에 맞게 답변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면 지우기를 통해서 지워주면 되고요. 근데 저는 사실 메모리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기능을 켜주시면 되겠고요. 네, 말하기는 아까 보셨던 그 파란색 화면이 나오는 음성창에 있었잖아요. 대응해주는 목소리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언어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자동 탐지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도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 제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민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듈을 위한 모델 개선에서 켜짐을 누르게 되면은 나와 GPT의 대화를 오픈 AI가 사용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굳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꺼두시면 되고요. 공유 링크.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챗GPT와 대화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네, 이 기능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 링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 창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챗GPT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된 건데요. 이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GPT-4.5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주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프로그래밍, 뭐 코딩처럼 뭔가 전문적인 용어 같잖아요. 이 말을 그냥 나눠서 생각해 보면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란 뜻이고요. 엔지니어링, 최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명령어, 이 메시지를 최적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팁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거든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그것들을 보고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챗GPT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한 문서는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불리는 앤드류 응 교수님과 그리고 오픈AI의 직원분이죠. 이사 포드라는 분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AI에서 제공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제가 좀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전자책을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링크 누르시면은 오픈AI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이런 걸 자세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프롬프트 창은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령 프롬프트 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창에 들어가면 사실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근데 챗 GPT가 왜 이렇게 혁신적이고 잘 되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무섭게 생긴 창이 아니라 그냥 채팅창처럼 생겨 있는 인터페이스, 유저에게 친숙한 그런 화면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통을 하면 되는 건데
챗GPT는 결국에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인 거잖아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앤드류 교수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다룰 때 똑똑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일을 잘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청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직원이 멍청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일 대표님한테 발표해야 될 기획 자료를 정리해 와."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막막하죠. 뭐 어떻게 만들어 오라는 거지? 뭐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주제는 뭐고 핵심으로 설명해야 될 거는 무엇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부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획안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은 교과서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수업 분석을 해야 된다." 뭐 "포피 전략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못 하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이야기밖에 못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명확하게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맥락을 제공하고 이제 어떤 역할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일을 하면 좋은지를 말해 주면은 챗GPT도 정말 잘 이해해서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시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왓에 가까운 거죠. 너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시장 분석, 경쟁자 사례, 목표 분석을 포함해서 3 가지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해라.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그 폼에 맞는 작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써 있는 이제 "우리는 남성 의류 쇼핑몰이고 20대 남성이 메인 타겟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세요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아 결론이 뭐야? 결론부터 말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결론부터 말하지 않 그러니까 간결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뭔지 헷갈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간결하게 "결론부터 말해라." 뭐 "두 가식이 좋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챗GPT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이 기획안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정보가 없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표준에 가까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what, why를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할도 정해 줘야 됩니다. "너는 디지털 마케터다." 아니면 "너는 데이터 분석가다." "너는 뭐 상품 기획자다." 이 역할을 어떻게 정해 주냐에 따라서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요청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제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밥을 먹는다는 행위도 만약에 배달을 시켜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배달 앱을 켜야죠. 그리고 별점이 높은 가게를 선택해야죠.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오면은 포장을 뜯고 먹어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획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라고 한다면 GPT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저는 GPT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한 신입사원한테 일을 어떻게 맡기면 좋을지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진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이 자료들 그냥 무료로 드리니까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그냥 한번 맥락 없이 뭐 목표 없이 말을 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GPT가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주제와 목적을 알려 달라고 하죠. 사실 GPT가 요청하는 이 말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작성해 줬는데 이렇게 여러 번 대화를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GPT가 뭐 1초 만에 결과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결과를 거치는 게 굉장히 수고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건데 또 이렇게 여러 번 대화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얘가 맥락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 주면은 GPT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다. 그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던 문서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 부분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요청을 단계별로 나눠서 제공하라. 제가 써놓은 이 프롬프트. 네, 훨씬 깔끔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한 것은 GPT가 목적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봤던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은 실용적인 전략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렇게 순서대로 말을 했지만 제가 지금 샵이라고 쓰는 것은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HTML에서 쓰이는 H 태그라는 건데요. 제목, 소주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는 태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소주제가 뭐냐면 이게 소주제, 뭐 이건 H2 태그, H3 태그 이런 식으로 이걸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챗 GPT 입장에서는 이 글에서 여기서 제일 이거는 결국 나에게 지시 사항을 내려주는 거구나. 거기서 역할은 디지털 마케터구나. 지시 사항은 기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역할은 디지털 마케터. 상황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기술이라든지 20대를 타겟으로 쇼핑몰을 운영 뭐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은 GPT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프롬프트가 전달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자세한 부분은 전자책에 써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캔버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이 떠버리죠. 이게 바로 GPT에서 제공하는 캔버스라는 기능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혁신이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GPT와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좋은 답변을 만들어주는 툴이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서 온라인 포럼 레딧을 빼고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캔버스라는 기능이 나오고 나서는 나는 인스타그램, 틱톡만 할 거야. 지울 수 있죠. 캔버스가 활성화되고 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걸 선택을 하고 이 부분만 또 GPT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맞는 SNS 채널. 이 부분을 요청을 하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편집 제한을 누르게 되면은 이모지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다듬는 기능이 있고요. 독해 수준과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독해 수준은 이렇게 현재 읽기 수준,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뭐 유치원생까지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데 대학원생을 선택을 하고 눌러주게 되면은 말투가 좀 딱딱해지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원한다면은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보시면 여기 붙여넣기 했을 때도 프로젝트 개요에는 H 태그가 3개가 쓰여 있죠. 그리고 목표에서는 H 태그가 4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PT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써주면은 GPT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별 2개를 둔다면 붉은 글씨체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GPT에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도구 보기에서 캔버스 봤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20대 남성의 쇼핑 패턴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GPT가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주죠. 인용을 해서 답변을 가져다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을 또 활용해서 작성해 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작성했던 기획안에 방금 검색했던 걸 추가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GPT가 알아서 캔버스 창을 켜고 수정을 해주고 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은 편리하게 초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 기획안, 표지에 들어갈 기획안 앞장에 들어갈 표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원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4 5 창에서 논리적 설명을 눌러주고 네, 뭐 제가 컨텍스트를 너무 적게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캔버스 기능을 켜고 그냥 캔버스 기능을 켜고 이렇게 말해주면은 어떻게 나올까? 네, 이렇게 모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주의사항은 캔버스가 한번 활성화되고 나면은 5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GPT가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다는 것은 아셨죠? 겁내실 필요 없고 그냥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얘가 더 잘 이해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누구나 챗GPT는 잘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 전자책에 적어 놨으니까 이거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GPT 각 모델별 뭐 챗GPT 소개 같은 부분도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은 전자책이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셔서 그곳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각 기능별 뭐 프로젝트, GPTs, 뭐 소라, 좀 O1 모델 등등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을 통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